부실 시공과 감리로 논란을 빚었던 LH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또다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이 전국의 8,000세대 가까운 집에 쓰인 겁니다. LH는 뒤늦게 교체에 나섰는데 입주민들은 왜 바꾸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570여 세대 규모 LH 공공임대 아파트. 지난해 준공돼 대부분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곳곳에 여전히 욕실 거울과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건데 입주민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뭐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입주한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뭐 무사장타 와서 다 교체하더라고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초 준공된 경기도 양주의 37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주차장 한편에도 자재들이 쌓여 있고 2년 전 준공된 경기도 평택의 9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도 최근 1차 교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곳 입주민들 역시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에게 경위를 물어야 했습니다. 2년차 하자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지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들은 코팅이 벗겨지는 하자로 자진 리콜한다거나 준공 2년차 하자 보수라는 내용 등으로 안내했는데 진짜 교체 이유는 거울 뒷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자재에 주어지는 한국산업표준 KS 마크가 있는 자재를 써야 하는데 이런 인증 마크가 없는 부적합 자재로 시공됐던 겁니다. 그럼 LH에서는 그 KS 인증 문제는 따로 얘기 안 하셨나요? 전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건설사에서 사실은 하자가 발생해도 잘 안 해줘요. 돈 드는 거는. 근데 이거는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SBS 취재 결과 부적합 자재 사용이 확인된 LH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7,800여 세대에 달했습니다. 이들 세대 가운데는 산화에 더 강한 은재질 거울을 써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싸고 산화에 취약한 알루미늄 거울이 사용된 곳도 있었습니다. 거울은 안전과 직결되는 자재는 아니라 신고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품질 관리 절차가 느슨했습니다. 이 조립식 그 시스템 욕실에 들어가는 12가지 마감재는 신고 품목입니다. 신고한 곳에서 서류를 제출한 게 맞게 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이제 LH는 교체 이유와 진행 상황을 입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달 말까지 교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 했던 LH는 이런 사실을 현장에 제보가 있기 전까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부 감리가 아니라 LH가 직접 감독을 했던 곳에서도 이 거울들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LH와 아파트 건설을 계약한 건설사는 대개 욕실, 주방 등 일부 시공을 하도급사에 맡깁니다. 하도급사들은 필요한 자재를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시공합니다. 이번에 부적합 자재가 대규모로 시공됐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나게 된 것은 현장에서 들어온 한 익명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가구 인테리어 업계 선두 A사가 거울을 시공한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LH가 거울 뒷면을 뜯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한 LH는 최근 5년간 준공된 공공임대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KS 인증이 없는 부적합 자재를 쓴 하도급사는 모두 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를 할 때도 그걸 확인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도 미스를 한 거죠. LH는 관리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하도급사들이 자재를 직접 선정해 시공하는 이른바 신고 품목의 경우 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들 모두 시공 전 품질 검증 단계에서는 정상 시험 성적서와 KS 인증 마크가 있는 견본품을 LH에 제출해 검증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LH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도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받아서 설치되는 줄 알았다고. LH는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와 정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어 품질관리 전담부서까지 신설했는데 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 중엔 LH가 직접 감리를 맡은 곳도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보다 서류 중심으로 품질 검증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시공 단계에서 인증도 받지 않은 자재를 써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거울 말고도 신고 품목 대상이라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율적인 걸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게 케이스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중국산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입니다. 하도급을 맡은 A사는 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자재를 걸러내지 못한 것일 뿐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입주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H는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4개 하도급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시공 전반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입찰해서 제재하는 등 현장 품질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지난해 경기 화성 비봉에 LH 공공주택을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30대 정모 씨. 지난해 8월 이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다 진행을 했었죠. 이자도 이제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전체 390여 가구 중 계약을 포기한 사람은 200여 명. 계약 해지에도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국토부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불안감을 해소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지 저희가 무슨 계약 끝났으니까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할 입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신청한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 최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철근 누락 주택에 대한 분양권 소유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를 한 건데 민원을 넣어봤지만 부처들이 이제 다 서로 떠넘기기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 허그는 정부에서 이관받은 정보가 없다. 국토부는 허그와 LH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LH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 지자체의 명단 삭제 요청을 했다며 서로 내탓 공방입니다. 같은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그 통일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국가 행위여야 한다라고 그런 게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LH와 협의를 통해 철근 누락 주택 분양 이력 증명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할 경우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600여 세대 규모 LH 공공분양 아파트 예정지입니다. 사전 청약자 250여 명을 모집했고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본청약에 이어 내년 말 입주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전 청약부터 받아놓고 학교 설립과 사업 승인 지연 등으로 정작 본청약이 올해 10월까지 16개월이나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사람들로선 황당할 따름입니다. 전셋집을 한 번 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2년 계약을 하더라도 그 후에 1년의 기간이 붕 떠버리는. 아예 사업을 접은 민간 사전 청약단지도 나왔습니다. 인천 가정지구에 있는 이 땅은 한 건설사가 300여 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며 270여 가구의 사전 청약을 받은 곳인데 결국 지난달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고 또 모양이 되게 작은 땅이라서 거기서 이제 공원도 넣어야 되고 일조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사전 청약은 시행사가 사업을 접어도 보상 의무는 없고 청약자들의 청약 자격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일에 맞춰 시간표를 짜온 청약자로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내 집 마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도입이 되었지만 입주 지연 등등으로 인한 희망 고문들이 생겨나게. 공공사전 청약의 30%가 차질을 빚고 있고 민간은 불과 2곳만 본청약 약속을 지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자 공급자도 꺼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니 당첨자들도 불신하면서 사전 청약 무용론은 더 확산하는 상황. 공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